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촌의 보건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의료진들의 대도시 선호와 농촌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도농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농촌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20개 보건의료 직종 19,000여 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대도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중 48.8%와 간호사의 51.4%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반면 농촌 지역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10.5%에 불과했고 간호사도 8.6%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 인력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 농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2.14명인데 비해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전남의 경우 1.41명, 경북은 1.16명에 불과합니다. 농촌 지역 요양기관 일자리의 질도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농촌 지역 간호사의 월 평균 총 수입은 318만 원으로 대도시 간호사의 월 평균 총 수입 355만 원에 견져 37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이에 농촌 지역 간호사의 이직 경험률도 70.6%로 대도시 간호사의 경험률 4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촌 지역 요양기관들의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지고 의료진들은 적은 인력으로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가 농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과 의과대학 입학 시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학 들어갈 때부터 취약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랄지 면허를 갖게 한다랄지 이렇게 하면 졸업하고 의무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근무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와 농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악성 가축 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일괄적으로 검역본부로 보내져서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이 내려졌는데요. 앞으로는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지역별 가까운 가축위생 시험소에서도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악성 가축 전염병은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외에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서도 확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실시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발병했던 ASF의 경우 야생 멧돼지를 제외한 사육농장 발병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검역본부에서 일괄 정밀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지역과 달리 ASF는 간이 진단 키트가 없어서입니다. ASF 진단을 위해선 우선 혈액 샘플을 채취한 뒤 유전자만 추출합니다. 그 뒤 실시간으로 유전자 증폭기라는 기기를 사용해 ASF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가 증폭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ASF가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등 북쪽 접경 지역에서만 발병하다 보니 진단을 위해선 김천까지 매번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탓에 차량으로 샘플을 옮기는 데만 최소 4시간, 확진까지 8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방 헬기도 동원됐지만 태풍 등 기상이 악화됐을 때는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밀검사 기간으로 검역본부 외에 시도 정밀진단 기간을 추가했습니다. 정밀진단 기간은 검역본부장이 질병별로 지정하며
지정을 위해 차폐 시설과 검사 장비, 검사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각 관계기관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밀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우리 부 같은 경우는 관련 필요한 규정을 같이 개정을 병행하면서 추진을 하게 됐고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 중에 정밀진화 기관으로서의 지정을 마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시도도 준비를 거쳐서 동일한 절차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정밀진화 기관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병 지역과 시설 보유 등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경기도 수원 동물위생시험소를 우선 지정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농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란 스마트팜과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등을 묶어 단지로 육성하는 건데 2022년까지 전국에 4곳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최근 경북 상주에서 첫 번째 착공식이 열렸는데 그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규모 있는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 시설원예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 수출도 확대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기본 개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란 스마트팜에다 청년 창업, 기술 혁신, 판로 개척 등의 기능을 집약해 농민과 기업, 연구기관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점을 뜻합니다.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시설원예 경영체들을 한 곳에 모아 단지로 만들면 생산 출하는 물론 물류시설의 공동이용이 가능해 경영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거점 4개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 지자체 공모 결과 지난해 8월 1차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혁신밸리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2차로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이 선정됐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역할에 대해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경북 상주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청년 보육과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삼고 청년층 스마트팜 교육, 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특히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즉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문화거리를 운영해 청년농의 복지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선도 농가들이 멘토링을 통해 스마트팜 운영과 작물 재배 기술을 청년들에게 전수하고 수출 등 판로 개척까지 지원해 기존 농민과 청년 농 간의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안 오니까 젊은 사람 불러서 농사 짓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습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느냐. 이게 유럽에서는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많이 하는 건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착공식에서 스마트 농업은 우리 농업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인력 양성을 목표로 청년 유입, 성장, 정착의 원스톱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주력 품목의 수출 거점화와 로봇 자동화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첨단 농업 발전을 이끌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개설되는 거점 지역 4곳에서 청년농을 총 200명 선발해 창업 보육을 진행하는 등 스마트팜 청년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500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적으로 4,900헥타르 규모였던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2022년까지 7,000헥타르로 확대하고 스마트 축사도 지난해 1,425가구에서 2022년 5,750가구로 늘려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때 농민단체의 반발로 정부와 농민 사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던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끄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학교 텃밭 가꾸기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관련 기관에도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개발한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2016년에 전면 시행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텃밭 가꾸기로 직업 흥미와 적성, 가치관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성취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주제 선택형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왔습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주 근영중학교에 진로 탐색형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참여한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지식과 진로에 대한 계획성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각각 65%, 16%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농업 관련 체험을 넘어 자신이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등 직업의 흥미를 탐색하고 손재능과 대인관계 능력 등을 인식해 진로에 대해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전주 근영중과 인천 간제울중, 오산 선호중학교에 주제 선택형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참여한 학생들의 교칙 준수와 자율성, 유능성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각각 5%, 4%, 3% 증가했습니다. 또 스트레스는 5% 줄었고 스트레스 저항도와 심장 안정도는 각각 16%와 13% 향상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보람, 뿌듯, 재미, 신기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배 식물과 관리 계획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요리 공예 등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진로 탐색과 주제 선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술형, 동아리형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텃밭 활용 프로그램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됨에 따라 도시 농업 전문가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과 도시농업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에서 전국 21개소 중 전라남도가 7개소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협,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여수농협과 여수원예농협, 나주시, 광양동부농협 등으로 개소당 직매장은 최대 6억 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충북원예농협과 협업해 도내 조합원과 권역별 과수농가 1,950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추진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6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농기원 과수화상병 최고 전문가들이 과수화상병 이론과 과수 일반 관리, 정지 전정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더불어 도농기원은 특별 제작한 휴대용 소독 스프레이를 현장에서 제공해 조합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팸플릿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64억 원을 투입해 벼 재배 면적 헥타르당 3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지원은 올해 쌀 생산량과 벼 재배 면적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가의 실제 소득 정체를 반영한 것으로 도내 9만 4천여 농가가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농민이며 타 시도 거주자와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와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소염소의 일제 접종과 돼지에 대한 보강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소염소는 지난 5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총 48만 9천 마리가 일제 접종을 끝마쳤으며 사슴은 2,104마리, 돼지는 5만 8천 마리를 보강 접종했습니다. 아울러 도는 확인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하며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너무 흔해서 혹은 너무 익숙해서 그 진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가 그런데요. 서양에서는 양배추가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양배추는 지금이 1년 중 가장 맛도 좋고 저장성이 좋을 때라고 하는데요. 양배추의 건강 정보를 이연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흔한 식재료지만 영양과 효능이 뛰어난 양배추. 특히 양배추는 날이 추우면 추워질수록 단맛이 깊어진다는데요. 오늘은 요즘이 가장 맛있는 양배추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좋은 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위장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약 대신 양배추를 처방했을 정도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U 성분이 위염과 위궤양에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U는 위 점막 재생뿐만 아니라 위벽을 보호하고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 가넷 체니 박사는 소화성 기양 환자에게 양배추즙을 꾸준히 섭취케 한 결과 95%의 환자가 완치됐다고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도 양배추의 인체 위암세포 성장 억제율이 42%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연구 논문 자료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양배추. 미국 타임지도 양배추를 3대 장수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소와 비타민 U, 비타민 K,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위장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항암 효과인데요. 양배추에는 강력한 항암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의 항암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도 풍부해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한 양배추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100g당 20칼로리 정도로 열량도 낮아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양배추는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겉잎이 약간 그 녹색을 띠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좋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고요. 또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 손질하셔갖고 소분해서 비닐팩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양배추는 모양과 색깔에 따라 종류도 다양한데요. 일반 양배추의 200분의 1 크기인 방울 양배추, 안토시아닌 성분까지 들어있는 보랏빛의 적양배추, 잎이 부드러우면서 주름이 져있는 사보이 양배추, 끝이 곶갈처럼 뾰족하게 생긴 곶갈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쪄서 쌈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집에 가끔 그렇게 먹고 또 이제 채를 쳐서 그냥 드레싱 쳐가지고 한 사발 정도 먹어요. 그러면은 뭐 위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배추가 나올 때는 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위장병이 안 생겨서.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양배추에 함유된 영양소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익혀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양배추는 사과나 파인애플 같이 상큼한 맛의 과일과 궁합이 좋다는데요. 이번엔 상큼한 양배추 사과 샐러드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깨끗이 씻은 양배추를 곱게 채 썰어 살짝 볶은 다음 식힙니다. 사과, 양파, 오이도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당근도 채를 썬 다음 기름에 살짝 볶아 식힙니다. 올리브오일과 식초, 올리고당을 섞어 만든 드레싱을 준비한 채소에 버무려주면 상큼한 양배추 사과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장시간 물에 담가두는 건 삼가시는 게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